사실은 알게 모르게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전부 다 비용 처리로 안 들어가는 약사님들이 제법 있어요. 그 홈택스의 체계 안에서는 비용 처리의 막 뭐 왕도, 편법 이런 거는 거의 전무해요. 약사님 근로자 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개인 사업자는 이렇다 할 소득공제, 세액공제 없다. 근데 몇 가지만 외워놓으시면 되는데 소득공제,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 안 하셔도 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지킴의 강민호 회계사입니다. 신희망 회계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약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 중에서 비용 처리가 세무적으로 인정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불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대표적인 게 지급이자 부인부터 한번 볼까요? 너무 복잡한데요. 그래도 일단 먼저 제일 얘기하시죠. 복잡한 것부터 해볼게요. 약사님들 대출하잖아요. 사업용 대출. 이 대출 이자가 비용 처리가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약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약국이 대출받아서 권리금을 납입했는데 권리금 금액을 전액 신고하지 않았다면 초기 2, 3년 동안은 이자 비용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그 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자 비용을 전부 다 검토하긴 하는데 그 이자 비용이 전부 다 비용 처리로 안 들어가는 약사님들이 제법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나는 대출을 했는데 그 대출만큼이 사업용 자산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그때 그만큼에 대한 대출 원금을 비용 처리를 못 해주겠다. 차량. 차량도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차량도 차량 가액이 너무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차량 가액 자체로 봤을 때는 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차량 가액이 1년에 800만 원씩이라고 봤을 때 만약에 5년 동안 탄다고 보면 5년간 감갑이 되니까 4천만 원까지는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에 차값이 1억이다. 그럼 6천만 원은 못 하는 거죠. 그렇죠. 6천만 원은 그냥 사실 비용 처리는 아니고 그냥 썼다. 썼다라고 하고 그냥 부인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외 유류비나 기타 보험료나 뭐 등등등등은 다시 700만 원 정도 연 700 정도.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700만 원을 전 초과분도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못 봤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건 다 인정된다고 봐야겠죠. 학원비, 그다음에 뭐 간혹 여행사에 찍힌 것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크루즈도 있었고. 해외 결제가 정확하게 누가 봐도 튀어요. 뭐 달러로 결제됐거나 뭐 달러. 뭐 예를 들어 사스 같은 뭐 GPT 클로드 이런 건 됩니다. 뭐 멜론 이런 것도 돼요. 되는데 뭐 호텔. 그죠? 방금 말씀한 거죠. 우리가 수도권에 사는데 제주도에서 막 결제를 많이 했다. 좀 모호하죠. 실제 거주지가 거기 있고 해서 이렇다라고 증명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거주성이 없는 데서 떨어져서 한 번씩 결제 발생하는 게 좀 쉽지 않다는 거. 안마기기 1,000만 원 이렇게 그렇죠. 1,000만 원은 좀 그렇고. 1,000만 원이 끊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저희 약국 이렇게 상담할 때 보면은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데도 있지만 어. 현실적으로 너무 비싸잖아요. 1,000만 원은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세무서에서 부풀어 물어볼 것 같은 대표적인 품목이고 그것도 솔직히 좀 어렵다고 전 봤고. 제가 한 2, 3년 전인데 김치 냉장고 꼭 비용 처리하고 싶다고 하신 약사님 계셨는데 김치 냉장고도 사실은 안 되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 약국에서는 약간 큰 약국이었는데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일매도 셀티아이 이런 거 막 엄청 많이 파시고 싹센다 시절에 이런 거 쌓아놓기 위해서 김치 냉장고 놓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약국은 또 비용 처리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걸 어디서 샀는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명세가 있어야겠죠. 뭐 카드로 샀을 수도 있고 거래 명세서가 있을 수도 있고 세금계서가 있을 수도 있고 이체 내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무서 담당자들도 일반인이에요. 말로 대화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 대한 그럼 사진을 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요. 증빙 효력을 저희는 세금계산서가 가장 높다고 보고요. 그 다음 카드, 계약서, 이체 내역, 사진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아까 김치 냉장고다 약국에서 진짜 썼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뭐 백화점이든 아울렛이든 뭐 매장이든 가셔서 현금으로 지불하시고 세금계산서를 하나 요청하시면 끊어줄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약국 뭐 냉장 보관용 물품 해가지고 품목명을 받아 놓으시면 훨씬 더 명확하죠. 사실 약국이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해외 출장 막 뭐 항공권, 호텔 이런 거를 비용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진짜로 내가 해외에 있는 학회에 갈 일이 생겼다. 혹은 뭐 내가 뭐 해외 나간 김에 학회에 실제로 참석을 한다. 그리고 그게 내 약국 사업하는 데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려면 카드로 긁으시더라도 사이트 플랫폼에서 카드로 결제하시기보다는 여행사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신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그 것 다음에 같아요. 거래 명세서를 좀 자세하게 써주시면 맞아요, 좋죠. 맞아요. 거기다가 실제로 학생에 대한 일정 스케줄표나 사진 찍으셔야 증빙 그것까지 있다고 하면 아무도 뭐라 못할 것 같아요. 사진 찍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왔다 갔고 그 학회가 존재했고 그 학회에 대한 결과지가 있고 막 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음. 비용 처리로 넣을 수는 있죠. 영어 원장님들은 학회에 실제로 많이들 가시니까 비용 처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음. 그분들도 다 이런 사진이나 이 뭐 초청장까지는 아니어도 이 리플렛 같은 거는 보관해 놓으시는 편이고요. 사실 약국이 접대를 이렇게 한다는 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청첩장, 부고장 같은 것들은 주변 약국이나 뭐 주변 제약사, 도매상, 뭐 영업사들 사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어떤 세무대리인은 밥 먹은 거면 무조건 접대비로 돌리는 세무대리인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 같으면 요 밥 먹은 게 회식으로 먹거나 점심으로 먹었는지 한번 물어볼 것 같긴 해요. 회식이나 점심으로 직원들하고 먹었으면 그러면 복리후생비 계정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거래처랑 그냥 저녁자리 하려고 먹은 거면 접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복리후생비는 부가세가 환급이 돼요. 그리고 접대비는 부가세 환급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돌리는 게 조금 더 여러모로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이것도 약간 이게 유행같이 이렇게 있는 게 있어가지고 한 2, 3년 전쯤에 상품권이 엄청 많이 회자됐나 봐요. 그래서 뭐 월에 몇백만 원까지 긁을 수 있냐. 근데 지킴의 뭔가 팔러시는 세무조사 받아보면 1번 질문으로 상품권 그 지급한 내역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품권은 26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위험하다. 너무 얄팍하다 볼 수 있죠. 논리가 너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을 할 때 상품권으로 썼습니다 라고 할 때 매달 100만 원씩 1년 동안 1,200만 원 긁었어. 그러면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게 누굴 위해서 쓴 건지가 증빙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논리적으로 이게 나중에 실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서 솔직히 말해 좀 안 좋은 방법이 아닌가. 비슷한 예로 경조사비도 이름하고 날짜랑 인적사항 적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조사 나오면. 근데 경조사비는 상대적으로 적어도 그 분이 소득 처리는 안 돼요. 그게 우리나라 뭐 사회적 통념이니까. 근데 상품권은 잘못 적으면 받은 사람이 다 기타 소득 처리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있는 데다가 경조사는 솔직히 말해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그 증빙하기가 쉬워요. 사건 자체가 하나의 증빙이 돼요. 네, 그건 진짜로 찾아보면 그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했고 부고가 일어났고 그게 실제로 없었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증빙으로서 실질이 있는데 솔직히 이거 상품권은 좀 방어하기가 좀 어렵죠. 지금의 그 홈택스의 체계 안에서는 비용 처리의 막 뭐 왕도, 편법 이런 거는 거의 전무해요. 다만 그냥 지나칠 수 있어서 접대비로 흐를 뻔했던 거를 알고 보니 직원들끼리 먹은 거다 라고 해서 복리후생비로 돌리는 작업, 뭐 경조사비 같은 것들을 잘 모아놓고 그 모으는 방식을 좀 세무사, 회계사가 도와주는, 편하게 안 까먹고 모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는 항목인지 자체를 생각 못 하시는 상황을 좀 줄여드리면 비용 처리를 고려하시면서 의사결정하실 수 있는 것. 그 정도고 저희가 이제 요즘 5월, 6월에 종소세 신고하니까 상담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약사님 근로자 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개인 사업자는 이렇다 할 소득공제, 세액공제 없다. 근데 몇 가지만 외워놓으시면 되는데 소득공제는 피부양자로 많이 넣을수록 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된다. 그 다음에 노란우산 공제 챙기시면 좋다. 지금이라도 알아보셔라. 그 다음에 뭐 IRP 연말에만 들으셔도 그 해에 전부 다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IRP 챙기시면 좋고 때로는 벤처 투자 소득공제도 있는데 그 정도도 챙기시면 좋고 이 정도 딱 4가지 정도만 기억하셔도 왜냐면 개인 사업자는 근로자랑 다르게 비용 처리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부금도 되게 질문 많이 주시는데 신고서를 보면 기부금에 빵빵빵빵 돼 있으니까 내가 기부금 영수증 분명히 드렸는데 왜 비용 처리 안 됐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근로자들은 세액공제로 기부금 세액 이제 공제가 되는데 저희는 세액공제로 안 넣고 비용으로 넣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들은 비용 처리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방금 4가지랑 통합고용세액공제 이렇게만 챙기셔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불안해 하시거나 뭐 때로는 자책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근로자 때보다는 확실하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다. 네. 그리고 비용 처리 관점은 세무대리인이 충분히 챙기고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